자, 이제 유형 25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들어. 1492번 요거를 보세요. 여기 유형 25에 있는 건 그 세 문제 전부 다 터프라고 되어 있는 문제 원래. fx가 x제곱 더하기 a 2차 함수예요. 근데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이해를 조금 해야 돼. 그러면 그냥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오른쪽 반이야. 자, 이때 요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재. 그랬을 때 이 f하고 g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으로는 뭐가 스쳐가는 거냐면 fx와 y는 x라는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는데 a가 양인지 음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음이라면 이런 그림이 생길 거야. 그렇게 되면 y는 x라는 직선하고 역함수를 구했다 치더라도 한 점에서밖에 만날 수가 없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자기랑 y는 x라는 직선과 이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이 a의 범위를 정하라. 그러니까 위아래로 얼마나 움직이느냐 그 얘기야. 그럼 당연히 a가 0이었다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 거야? 그냥 x제곱 그림이니까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바람에 두 점 만나는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a는 일단 음수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0보다는 0은 되죠. 그럼 0보다 조금 커졌다고 상상해볼까? 조금만 커졌다고 생각해야죠. 그럼 여기서부터 그림이 그려져 보면 요렇게 해서 또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근데 조금 더 올라갔어.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요렇게 접하는 경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아이고 살아있어. 아이고 시키. 자, 접할 때 되면 다시 한 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 이제는 아예 만나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 이 a는 일단 0보다는 크거나 같은 게 맞고 대신 언제까지만 되는 거야? 이 빨간 선처럼 접하는 조건 보다는 작아야죠. 는이 들어가면 안 되지. 접할 때는 한 점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x제곱 더하기 a하고 x하고 접할 때를 경계를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x제곱 빼기 x 더하기 a는 0이니까 이 접할 때의 조건이 판별식이 0인 경우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니까 a가 4분의 1 될 때가 바로 이 빨간 때인 거지. 그럼 결국 이 a는 범위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4분의 1보다는 작아야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이해돼? 자, 그래서 유형 25에 대한 얘기는 이게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경우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고 좌우로 움직이는 경우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좌우로 움직인다는 건 얘가 a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x-a의 제곱 뭐 플러스 b처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a가 원래 이 그림이었는데 a가 양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되는 그림일 테니까 그때는 한 점밖에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조금만 왼쪽으로 갔다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두 점이 되는 경우 생길 수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지. 그런 걸로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 생길 거예요. 진주는 그 1교시 선생님이 저기 그 영상 해놨으니까 꼭 그걸로 공부해. 언제부터 감기 걸렸어? 어제? 마스크 잘 쓰고 하고. 나도 저번에 한번 그런 다음에 잔기침이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약 저기 중간에 괜찮다고 안 먹지 말고 끝까지 먹으라. 안 그러면 감기 다 난 것 같은데 자꾸 기침이 콜록콜록 나는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일단 요 문제는 그 두 점에서 만나는 조건이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앞으로도 그럼 이런 상황을 구하라나 보다라고 문제를 파악을 해야 돼.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그래프를 이용한 역함수 함수값인데 유형 26 별표 하나 치시고 이거 내가 합성함수 얘기할 때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그때 합성함수 할 때 수업을 들었던 친구라면 막 이런 그림이 있고 y는 x라는 직선이 들어있는 어떤 그림이 있으면 예를 들면 x축 위에 뭐 a, b, c, d가 다 써있고 한쪽에 안 써있는데 요거를 y는 x라는 직선을 이용해서 그 반대쪽도 이렇게 표시를 해둬라. 그래 놓고 나서 읽어. 그러면 이제 역함수에 들어와서는 뭐만 하면 되는 거냐? 아까 했던 그 얘기야. f를 읽을 때는 요렇게 읽는 거고 역함수를 읽을 때는 요렇게 읽어달라는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y는 x를 그 직선을 이용하는 건 방법이 똑같아요. 한쪽에만 이렇게 써 있고 다른 쪽에 없는 그 값이 없는 게 있으면 y는 x라는 직선을 이용해서 이 값을 y축 쪽으로 옮겨놓고 난 다음에 읽으면 된다. 이게 다야. 뭐 어렵진 않을 거야. 자, 그러면 한 문제를 예로 들어볼게. 지금 너네가 1495번을 한다고 치고 보면 x축은 1, 2, 3, 4, 5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y는 x라는 직선을 이용해서 y축 거기 점선 있는 데다가 숫자를 한번 표시해봐. y는 x라는 직선을 이용해서 여기랑 만나는 점이 A, 이렇게 B, 이렇게 C가 된다. 요거 활용해가지고 적어봐봐. 그럼 맨 밑에 있는 쪽이 2 이렇게 적히고 그 다음 3, 4, 5 이렇게 적힐 거야. 2, 3, 4, 5가. 이제 그 상태로 놓고 문제를 푼다고 생각할게. 자, 문제는 뭘 구하는 거냐면 F의 역함수 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게 들어가면 순서가 바뀌지만 똑같이 F니까 요렇게 된 거랑 똑같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 할 일이 F 역함수 5 이걸 읽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역함수니까 Y에서 X 쪽으로 읽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 5인 지점에서 쭉 따라와서 그래프 만날 때까지 온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도착하는 지점이 F 역함수 5의 값인 거라고. 그럼 내가 2, 3, 4, 5였으니까 5에서부터 쭉 가다가 만나는 곳에서 내려왔더니 어디 도착해? 3 도착하지. 확인됐어? 3? 오케이. 그러니까 F 역함수 5가 3인 거예요.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야 다시? F 역함수 3을 읽어야 되니까 다시 가서 3에서 딱 출발해. 2, 3 했으니까 3 출발해서 X축 그래프 만나는 데까지 온 다음에 내려가면 어디에 도착해? 2에 도착하죠? 그러니까 이 결과는 그냥 2 요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역함수 문제든 합성함수 문제든 y는 x라는 직선이 있고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이렇게 한쪽에만 적혀 있으면 요 상대방 축에 해당되는 자리를 표시해 놓고 합성함수는 2번 연속 읽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역함수는 y에서 x 쪽으로 읽어주는 거 그거만 알아두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 됐죠? 자, 그러면 1497번 여러분이 답 한번 써봐. 1497번 이거 나왔던 그림, 모의고사에 나왔던 그림이기 때문에 중요 그림. y는 fx 그림이 휘어진 곡선이고요. gx가 직선 두 개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역시 여러분들은 뭐부터 체크하고 x축에 있는 a, b, c, d를 y축 쪽에 a, b, c, d에 해당되는 값이 있으면 표시를 해놓는다는 것부터. 자, 그렇게 해놓고 문제를 찾아보시기 바래. f 역함수의 GA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 보고 GA를 읽으라고. G가 누구냐면 직선이야. 그러니까 GA는 얼마에 도착? B에 도착, 그죠? B에 도착. 그러니까 F 역함수 B를 찾으시라는 거야. 그럼 F 역함수 B는 쭉 Y축 쪽에 있는 B에서 F 있는 데까지 쭉 와서 만나는 자리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도착 지점이 생기죠? 그게 얼마나 생길까요? C 이렇게 생긴다는 게 찾아졌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오케이. 다른 문제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풀어라. 왜? 왜?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역함수 문제는 사실 다 끝났고요.
거기 27번하고 28번은 절대값 들어있는 그림인데 이건 내가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나온 김에 절대값 그림을 그리는 기본적인 방법을 소개할 테니까 여기 필기를 나중에 해두시면 돼. 찍어주든가. 절대값 들어있는 것 중에 이거는 해봤지. 이 그림 어떻게 생겼냐? V자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그린다고 했고, 이 그림을 X축 방향으로 두 칸을 이동하면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두 칸 이동한 다음에 아래로 한 칸을 내리면 되고, 다시 절대값이 씌워지면 그 그림을 다시 뒤집어서 올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 그림 그리는 거는 할 수 있다고 지금 믿고 나머지 걸 할 거야. 자, 제목은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 그리기. 역시 얘도 2학년 미적분 과목에서도 어쩌다가 절대값 들어있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치 경찬아? 맞아요? 자, 간다. 첫 번째 대표만 할게. y는 f의 절대값 x 요런 꼴. 이게 뭐예요? y는 이렇게 써 있는 다음에 x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 x에 절대값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함수 전체가 아니고 x에 절대값.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렇게. 이게 이런 꼴이야. x에 절대값 붙어 있는 거. 근데 얘는 붙어 있는 거라고 느껴야 돼요. 요거를 인식하셔야 돼.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x의 절대값이 붙어 있는데 요거만 붙은 게 아니라 얘한테도 붙어 있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절대값, x의 절대값 붙어 있고 써 있는 건데 제곱이다 보니까 요렇게 써 있을 뿐인 거야. 그래서 요 말은 x의 절대값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거. 그럼 얘가 어떻게 그리느냐? x 절대값 x니까 x가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양수면 그냥 쓰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 쓰면 된다는 건 알고 있지. 그런데 이 그리는 방법을 지금 소개하는 때에는 x가 양수인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절대값 아니 양수인 거. 응? x가 양수인 그래프만 일단 그려. 그린 후. 그러면 x가 음수일 때는 또 식을 구해서 그리나요? 양수인 쪽만 그린 다음에 y축 대칭이동 그림으로 y축 대칭이동한 그림을 그려주면 음수 쪽은 그걸로 대체를 하는 거야. 한쪽만 그리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내가 이 그림을 그린다. 그럼 이 그림을 그리면 x가 양수인 쪽만 그림을 그린다는 게 y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3 이 그림을 그린다는 거야. 어디를? 양수 쪽이니까 오른쪽을. 그럼 대칭축이 얼마죠? 1이죠? 그럼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니까 1,2가 꼭지점인 거야. 그럼 1,2가 꼭지점이니까 1,2 꼭지점에 y절편 3이니까 3. 이 그림만 그려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음수 쪽을 이걸 마이너스 붙이니까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 이거 맞는데 이걸 또 그림을 따로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하지 말고 양수인 쪽만 놓고 그림을 그린 후 음수인 쪽은 이거를 y축 대칭이동한 그림을 그려내면 이 그림을 그린 거다. 그 얘기입니다. 두 단계를 거쳐서 하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요런 꼴. y쪽에 절대값이 붙어 있을 때. 뭐 이런 거. y쪽에 절대값이 붙어 있을 때. 그러면 요것처럼 생각하면 어디를 그리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게 그냥 나올 수 있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래프를 그린 후 이번에는 무슨 대칭? x축 대칭이동. y가 음수인 쪽 아래쪽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그러면 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그리겠다는 거고,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냥 y가 되겠지. y는 x제곱 빼기 2x 빼기 3, 이 그림을 그리란 말이야. 그럼 이 그림은 어떻게 그릴 거냐면, 원래 이 그림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x가 3인점과 x가 마이너스 1인점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였단 말이지. 근데 y가 양수인 쪽만 그린다는 건 누구만 그리는 거냐면 x축 위에만 그리라는 거니까 이 그림인 거예요. 요거만 그려놓고 y가 음수라면 이거 마이너스 y는 이렇게 놓고 식을 써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말고 이 아래쪽 y가 음수인 쪽은 이 그림을 x축 대칭 이동한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림이에요. 이해되니? 그럼 세 번째, x에도 절대값이 붙어있고 y에도 절대값이 붙어있어. 그러면 x도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y쪽도 양수일 수도 음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가지 경우가 생기죠.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리나요? 응용 한번 해봐. x도 양수고 y도 양수인 그래프만 일단 그리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근데 이걸 어떻게 예측하는 거냐면 x도 양수 y도 양수인이라는 게 일사분면 쪽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려라, 이 얘기로 이해하시죠. 그럼 일사분면 쪽 그림을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x는 음수인데 y가 양수, 이사분면 쪽이나 x도 음수, y도 음수, 삼사분면 쪽이나 x는 양수인데 y가 음수, 사사분면 쪽, 이 나머지 세 개가 남았잖아. 그러면 얘를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요 세 번을 해서 나머지 사분면을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많이 빠졌지만 이런 그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x에도 절대값이 붙고 y에도 절대값이 붙고, 그러면 여기를 그리라고, 일사분면점. 그러면 둘 다 양수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거야? x 더하기 y는 4. 이 그림은 뭐 그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니까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린 거죠. 이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나머지 쪽은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그래서 이렇게 마른 목골의 도형으로 생기게끔 세 번 다 대칭 이동해서 나머지 거를 채우면 되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얘예요. 자, 이것도 이렇게 놓으면 이 안쪽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바깥쪽이에요. 여기까지 구분이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졌고, 는이라면 이 선을 말한다고 하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죠? 지금 예전에는 냈으니까.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얘는 함수 전체의 절대값 씌워주는 거. 이건 우리가 이제 아는 거야. 그럼 당연히 함수 전체 절대값이 있으니까 얘는 음수가 없는 거죠, 값이. 그냥 y는 fx, 즉 fx가 양수일 때 y는 fx 그림을 그린 후 x축 아랫부분은 이제 음의 값을 가지니까 거기는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니까 뒤집는 거랑 똑같죠. 뒤집는 거 알고 있지? x축 아랫부분을 위로 꺾어 올린다. 즉 x축 대칭에서 위로 뒤집으라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절대값이 붙어 있는 경우에 대한 얘기 다 해요.
x만 붙어 있는 경우, y만 붙어 있는 경우, 둘 다 붙어 있는 경우, 함수 전체에 씌워져 있는 경우, 이 네 가지 경우로 절대값 그림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필기 대상이야. 자, 이제 요거 말고 조금 더 보여줄게. 얘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또 가끔 학교 와서 진짓하고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포함한 그림 중에 요걸로 한번 구분해 줄게요. 절대값이 하나인 거, 그러니까 이 그림, 이거 생긴 모습 어떻게 생겼어? V자 그림 맞지? 보자. 자, 요렇게 생긴 그림이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절대값 두 개인 그림을 봅시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절대값 두 개짜리 그림 보여줄게요. 이렇게 생긴 그림. 우리가 사실 요거 뭐 이렇게 놓고 나서 이거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막 쭉 해서 풀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 그림은 생긴 모습이 얘는 절대값 하나 있으면 한 번 꺾어진다는 개념으로 생각해줘. 그 다음 얘는 몇 번 꺾어진다. 꺾인 부분이 두 군데인데 요렇게 생겨요. A, B, C 순서대로 크다고 할게. 그러니까 두 개짜리는 두 번 꺾이는데 어디가 생긴다는 거냐면 수평 구간이 생깁니다. 수평 구간이 생깁니다. 그림을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세 개짜리는요? A, B, C 순서대로 크다고 할게요 그냥. 그럼 얘는 몇 번 꺾여야 되냐면 세 번 꺾여야 돼. 세 번 꺾여야 돼서 그림 모습이 이렇게 세 번 꺾여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만약에 이 경우라면 이 기울기는 1이나 마이너스 1이죠. 여기는 둘 다 플러스면 기울기가 2, 둘 다 마이너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 더 커지는 거예요, 기울기가. 그럼 얘는 셋 다 플러스니까 여기 기울기 3짜리. 요건 기울기 마이너스 3짜리. 요건 두 개는 양수가 하나가 음수니까 그냥 1짜리. 그러니까 기울기 차이가 생겨서 이런 그림이 생긴다고. 요게 3개짜리야. 그럼 니네가 한번 추측해봐. 4개짜리. 절대값 4개짜리요. 그 꺾이는 지점이 네 군데 꺾여. 네 군데 꺾이는데 이 짝수계일 때는 이런 구간이 생긴다는 거. 왜냐면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고 x 죽고 상수만 남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얘도 마찬가지라서 4번 꺾이는 그림은 아주 기울기가 큰 거, 그 다음 조금 작은 거, 그 다음 수평, 그 다음 작은 거, 그 다음 기울기가 아주 큰 거, 이렇게 4번 꺾여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5개짜리는요 5번 꺾이는데 뾰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6개요 6번 꺾이는데 수평인 구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어떤 학교에서 출제될 때 이거 식을 주고 최소값을 찾으라고 할 거야. 이 함수의 최소값은, 그럼 니네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 셋 중에 A, B, C 중에 가운데 자리에 있는 숫자를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이구나. 그렇게 알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내가 한번 예를 들어줄까? 이거는 근데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함수가 있다. 이거 최소값 찾으시오.
그럼 절대값 몇 개 들어있는 거야? 9개. 홀수계지? 9번 꺾어지는 건 확실하고 여기다가 중간에 가운데가 뾰족한 곳으로 이것처럼 뾰족한 곳으로 제일 아래쪽에 댔다가 다시 팍팍팍팍 이렇게 변해서 올라갈 거야. 그러면 여기서 최소값을 찾으려면 가운데에 해당되는 숫자를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이라고. 그러면 1부터 9까지의 가운데 숫자가 얼마니? 5죠? 5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인 거야. 그래서 x 대신에 5를 대입하게 되면 4, 3, 2, 1, 0, 1, 2, 3, 4 이렇게 값이 생겨나겠죠. 또 여기다가 5 대입하면 마이너스 4지만 절대값으로 4가 된 거니까 이거 다 더하면 돼요. 그래서 20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절대값이 여러 개가 플러스로 마이너스 아니야? 플러스로 연속된 이 것들은 이 그래프의 개형의 특징들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특징을 아예 기억해 두는 게 좋다. 여기까지가 필기 대상입니다. 나 캡처를 해놓고 뭐 필요하면 단톡방에 영상 올릴 때 같이 올려줄게요. 자, 필요한 사람은 찍어놔. 지울게. 이제 뭐 실제로 근데 여기 역함수 배우고 이런 거에 크게 관련이 없는 부분이긴 해. 근데 이제 어디 마땅히 집어넣을 데가 없는 거야 이 내용을. 그러니까 그냥 함수에다 집어넣는 거야.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거에 대한 얘기는 한번 해볼게. 1501번 문제를 한번 해볼게. 이거 많이 해본 자세인데 이거 뭐 할 때 쓰는 거지 이거? 됐어 넣어둬 이거 할 때 쓰는 건가? 안 해봤냐 너는? 지금 그 사이에? 지금 막 뭘 해주려고 그래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1501번 y는 x-2 y는 mx 더하기 1 빼기 2 이것이 만나도록 하는 m의 범위를 찾으시오. 이 두 개 그림은 너네가 다 알고 있는 거야. 첫 번째 그림은 V자 그림인데 X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다. 그럼 두 번째 얘를 그릴 건데요. 직선 잘 배웠을 거야. 얘는 기울기 상관없이 m의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때 이게 저것과 만나도록 그랬어. 그러면 기울기 범위를 찾는 거고요. 이렇게 지나가면 안 만나니까 최초로 만나기 시작하는 경계를 찾아보면 요렇게 된 상황이죠. 요거보다 기울기가 커지면 만나요. 그래서 요 기울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 0이니까 이 노란색의 기울기는 2 빼기 1분의 0 빼기 2. 그래서 기울기는 3분의 2보다는 일단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답으로 쓰기가 쉬워. 근데 아니야. 기울기가 양인 쪽은 그렇고 음인 쪽도 생각을 해봐야죠. 선생님 기울기 음일 때 안 만나는데 그러지 말고 기울기가 음일 때는 이런 그림이면 안 만나는 게 맞겠지만 언제까지 안 만나냐면 이게 기울기 얼마짜리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까지는 만나지 않아. 하지만 마이너스 1보다 더 작다고 생각해봐. 이거보다 더 세워진다고 생각하라고. 음수 쪽에서는 작은 숫자, 그러니까 저기 절대값으로 큰 숫자가 큰 거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된다면 얘와 얘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또 만나게 된다고. 마이너스 1까지는 안 만나요. 여기서 수평이었다가 마이너스 1 될 때까지는 안 만나다가 마이너스 1까지도 안 만나.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커지면 저쪽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또는 여기까지가 들어가야 정답인 거지. 놓치기가 쉽죠? 이것만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쪽에서 음의 기울기로 얘랑 평행할 때까지는 만나지 않겠지만 그거보다 더 작은 기울기, 더 세워지면 저쪽에서 또 교점이 생기니까 만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 이 문제 답은 요만큼 써줘야 돼요. 그게 이제 얘기이고, 그 다음에 뭐 다 비슷비슷한데요. 아까 했던 얘기가 그냥 그대로 다 문제네. 하나만 더 얘기해주고 말게. 예를 들면 아까 1507번, 1508번, 1509번 그냥 아까 얘기해준 대로 다 그대로 있는 문제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1506번도 선생님이 그려준. 그래서 나는 1504번이나 1505번 문제 중에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경찬이 같으면 1504번 풀어달라고 할 것 같아? 1505번 풀어달라고 할 것 같아? 1505. 네, 그럼 1505번을 풀겠습니다. 자, 1505번은 f의 x가 x 빼기 3 절대값 붙은 놈이야. 생긴 건 알아. 이때 f의 f 합성함수는 2분의 1 절대값 x. 요게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 절대값 fx 요거 합성함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f에 fx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 그러면 f에 fx가 요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게 뭐야? 이걸 할 때 f라는 함수의 x 자리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라고 배웠지. 그러니까 요 합성함수는 요 x 자리에다가 요걸 쓴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그림이 합성함수 그림이 생기는 거야. 이 그림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림. 그러니까 이 그림을 정확히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말한 대로 원래 V자 그림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내린 다음에 또 바깥에 절대값이 있으니까 아래쪽을 위로 꺾어 올려서 아마 W 모양이 생길 거야. 그래서 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원래 여기 있었는데 3만큼 요렇게 가서 아래로 또 3만큼 갔으니까 그림이 요렇게 생긴 그림이 원래 있었는데 그놈을 또 절대값을 씌운 거지. 그러면 요 아래쪽 부분을 함수 전체에다 절대값 붙인 거 꺾어서 올린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위로 올라가서 아래쪽이 위로 올라가니까 위에는 뭐 양수니까 그냥 납두면 되고요. 이 음수 쪽만 꺾어서. 그래서 지금 요 그림 좌변 합성함수 그림이 요렇게 생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그림에다가 오른쪽은 요거예요. 그럼 V자 그림인데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으로. 그러면 여기가 2,1 여기 지나게 되죠. 2,1 여기가 6 3. 그러면 2분의 1 x 그림을 여기서 이제 그리면 여기서 원점에서 2분의 1 x 그림을 그리게 되면 9분의 8분의 4 2분의 1이니까 x가 8이면 y가 4니까 여기쯤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이 그려지는 거고 반대쪽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직선이니까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므로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는 게 맞지. 그래서 왼쪽 그림이 노란색 오른쪽 그림이 빨간색. 그러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끼리 만나는 교점의 개수.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몇 개? 3개가 생긴다
라고 답을 씁니다. 이해되죠? 만약에 실근을 구하시고 그러면 여기 0인 건 하나 구해놓고 요걸 직선으로 표시하면 돼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과 2분의 1x의 교점 찾으면 되고요. 여기는 6이니까 y는 x 빼기 6이라는 직선과 2분의 1x의 교점을 찾으면 실근이 생기는 거지. 그죠? 오케이. 자,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역함수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한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 이제 됐고, 이제 오늘 이제 배우려고 했던 거는 유리함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유리함수 자체 내용 말고 옛날에는 요 지금 유리함수 넘겨보면 알겠지만 유리식 계산 문제가 학교 시험에 그렇게 출제가 되지 않았었어. 그리고 유리식 계산 중에 비율에 관련된 문제들이 또 출제됐던 게 있었어. 근데 그 비율에 관련된 거가 삭제가 됐어. 교육과정 중에. 그래서 비율이 들어있는 유리식 계산은 빠졌지만 거꾸로 이제 기본 유리식 계산에 대한 얘기가 포함이 된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만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6, 그 다음에 유형 7부터 아까 그 비율 관련한 거 유형 7, 유형 8까지 나와 있는데 유형 7과 8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유형 7과 8은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유리식 계산을 내가 한 유형 5번 정도, 유형 6번 정도까지는 나올 수도 있다는 상황인데 특히 유형 4번 중에 1555, 1556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 이것도 옛날에는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였는데 지금은 이 문제를 출제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바뀌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내가 미리 표시해 줄 테니까 1546번부터 1548번까지는 유형 3번은 아직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열어두시고 그 다음에 불안하긴 하지만 유형 4에서 1552번까지 1549부터 1552번까지 해당되는 내용은 풀어줄 겁니다. 제목이 부분분수라고 하는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 부분분수라고 하는 내용은 유리식 계산에 만약에 이번에 시험이 안 나오더라도 2학년 때 가면 자주 써야 됩니다. 그때 또 배우긴 하겠지. 근데 그때를 위해서 1552번까지 네 문제는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 5번은 우리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 중에 그런 거 한 적 있었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제곱 빼기 2 곱셈공식 변형 같은 거 그런 거에 관련된 유리식 계산이야. 곱셈공식에 관련된 유리식 계산. 그래서 요거는 얘기를 안 해줘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 전체를 다 자세하게 지금 내가 해줄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교육과정에서 빠지면서 이제 출제가 되지 않는 문제는 뺄게요. 빼고 일단 유리식 계산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조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리함수라고 되어 있는 표시고 유리함수 자체 들어가기 전에 계산 문제를 해놨어. 근데 그게 아직 한 문제씩 나더라고. 내가 시험 문제를 다 봤더니 유리식 계산 문제가 출제되는데 아까 말한 문제들로만 거의 난 것 같아. 일단 유형 1번하고 유형 2번은 빠르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유리식이라는 게 뭐냐면 분모에도 미지수를 포함한 등식이 들어있는 거야. 분자에만 들어있으면 그건 유리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2분의 x제곱 이건 유리식이 아니야.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다항식이라고. 근데 유리식은 뭐냐면 분모에도 x가 들어있는 거야. 이런 거는 유리식이에요. 이런 건 유리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분수 형태가 아닌 거야 사실은. 그냥 다항식인 거지. 상수로만 돼 있는 건. 근데 이 미지수가 들어있으면 분수식입니다. 그러면 이 유리식의 덧셈 뺄셈 문제는
가지야. 이건 뭐 내가 계산 안 해도 돼 사실. 여러분도 할 줄 알아 이거. 덧셈 뺄셈 문제는 뭐만 잘하면 되냐면 통분만 잘하면 돼요. 이게 핵심이야. 통분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선생님 뭐 통분하는데 뭐 잘하고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그 말이 아니야. 4분의 3하고 8분의 1 있으면 얘네 얼마로 통분해? 8분의 1로 하지? 그게 잘하는 거야. 얘를 32분의로 통분하는 게 막 하는 거야.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이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이런 분모 자체가 다항식이죠. 이런 게 들어있는 다항식끼리의 덧셈 뺄셈 문제 풀 때는 통분을 얼마나 잘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4하고 8이니까 32로 통분하는 것처럼 하면 다항식 개념으로는 차수가 높아지고 커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 개념을 정확히 좀 적용하라고. 8분의로 통분할 수 있게. 예를 들면 x제곱 깨졌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와 x제곱 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분의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걸 통분한다고 해서 얘랑 곱한 놈이 분모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4차식이 생기겠지. 맞아요? 4차식이 생긴다는 건 통분했을 때 여기 또 복잡해진다는 뜻이야. 이렇게 막 곱할 거니까. 근데 얘를 잘 보면 아이고 미안하다. 그러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이렇게 될 거니까 얘를 8분의 1로 잘 통분한다는 느낌이 요거하고는 다르지만 얘가 동통이니까 이걸 통분할 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이렇게 3차식으로 통분하는 게 잘한다 이런 얘기야. 그냥 무조건 나오는 대로 막 곱하지 말고. 그래서 통분을 얼마나 잘 하느냐 못 하느냐가 계산의 핵심이에요. 자, 두 번째. 유리식의 곱셈 나눗셈 문제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걸 곱하기로 한다 그러면 죽어요. 계산하기가. 근데 이 곱하기 나누기에서는 뭐만 잘하면 그러면 계산이 그나마 간단한 거냐? 약분을 얼마나 잘해가면서 계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공식에 익숙해지는 게 더 좋겠죠. 예를 들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x 마이너스 4 여기가 x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한다고 해봐. 그러면 이거 곱한 거 분의 이거 곱한 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가 인수분해식으로 잘 된다고 해서 써놓으면 이렇게 약분이 되고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계산식이 간단해지겠지, 그치? 약분을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형 1과 유형 2는 통분 약분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그 핵심이 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도 여러분이 힘들어할 문제 하나만 보여줄게요. 얘는 뭐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1541번 한번 볼래요? x 마이너스 1 분의 1 x 분의 1 빼기 x 플러스 1 분의 1 빼기 x 플러스 3 분의 1 이거를 통분 계산을 내가 한다고 해봐. 그럼 분모는 x에 x 빼기 1에 x 더하기 1에 x 플러스 3에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 어떤 식이 생기겠죠. 니네 한번 예측해 볼래? 이거 그냥 통분해서 이거 다 곱한 걸로 통분했다고 쳐. 그러면 얘한테는 이거 3개가 곱해진 거니까 얘 분자에 이거 3개 곱해진 놈이 올라가겠지. 맞아? 얘는 요거 3개를 곱해서 통분한 거니까 얘 분자에도 요거 3개 곱한 놈이 올라갈 거라고. 얘한테는 얘가 올라갈 거고 얘한테는 얘가 올라갈 거야. 그럼 분자가 3차식으로 4개를 계산해야 돼. 그 막 계산하면 죽어요. 미리 얘기할게. 니네가 통분 계산을 잘한다면 분자 위에가 2차보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통분 잘하는 거야. 3차인 것들이 막 생긴다 이러면 내가 뭐 통분 잘못하고 있나?
너무 막하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분자가 2차 이상 안 올라갑니다. 3차까지 안 올라가요. 잘하면.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통분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냥 봐도 똑같은 인수도 없고 다 4개 곱해야 되는데 3차, 4개를 할 거냐? 그렇지 않아요. 자, 잘한다는 계산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분수 계산이 4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한꺼번에 통분하려고 하지 말고 2개씩 먼저 통분하고 그 다음 통분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4개를 어디 x-2 그 다음이 x 그 다음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3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2개씩 먼저 통분하고 그 2개씩 통분된 상태를 또 통분하고 이렇게 갈 거란 얘기야. 2단계로 한 번에 그냥 가서 3차 이렇게 쓰지 말고. 자 그러면 어떻게 2개씩 하는 게 유리한지 보여줄게요. 2개씩 하는 거는 여기에 x 똑같은데 뒤에 상수가 붙어 있거든요.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때 요 상수가 차이가 일정한 2개씩을 묶으시라고. 차이가 일정하도록 묶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얘랑 봤을 때 얘랑 얘가 2차이 나죠? 얘랑 얘가 2차이 나죠? 그러니까 요렇게 2개, 요렇게 2개 묶는 게 좋겠다. 차이가 일정하게 두 쌍을 잡아보라고. 그러면 이거를 먼저 통분하면 x에 x 빼기 2 이렇게 통분하는 게 맞고 얘한테는 x를 곱해서 통분하는 거니까 x 얘한테는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안 지워지네. 그러면 이렇게 차이를 잡는 게 더 낫겠다. 얘랑 차이가 몇 개야? 3이지. 그럼 얘랑 차이도 3이지. 그러니까 요렇게 묶어주는 게 유리하겠다. 얘는. 부호가 반대로 돼 있어야 빼기가 되니까 지워지는 놈이 생길 수 있어서 차이가 일정한 걸 묶되 부호가 반대인 쪽이 맞으면 그걸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통분하시라고. 그럼 x-2에 x 플러스 1 이렇게 통분이 되고 얘한테는 얘가 곱해진 거니까 여기가 x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갈 거고 마이너스에 얘한테는 얘가 곱해진 거니까 x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갈 거라. 그 다음 두 번째도 얘랑 얘를 통분해 버리라고. 그럼 얘한테는 x 플러스 3이 곱해질 것이고 빼기 얘한테는 얘가 곱해진 거니까 x 이렇게 곱해지죠. 이렇게 해지면 여기는 x 빼기 x는 어떻게 돼? 죽으면서 차수가 낮아지게 되지. 그럼 1 빼기 빼기 2니까 분자가 3이고 얘도 지워지고 3만 남아서 분자 차수가 최대한 낮은 쪽으로 정리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x-2 이건 뭐 안 써도 되는 건데 썼습니다. 3 이렇게 돼버리고 여기는 x에 x 플러스 3에 3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이제 얘랑 두 개를 다시 통분해서 얘처럼 만들 거예요. 그럼 분모는 자 이렇게 이제 다 묶였고요. 그럼 얘한테는 얘가 곱해지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빼기가 붙고 얘한테는 얘가 곱해줘야죠. 그래서 다 통분해도 이렇게 2차까지밖에 안 올라가는 식으로. 그래야 계산이 원활하다. 그러면 x에 x-2, x 플러스 1, x 플러스 3 분의 3x제곱과 여기에 3x제곱은 사라지죠. 2차 또 죽어요. 여기는 9x 남고 여기는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6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면 x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요거에 12x 플러스 6 요렇게 통분되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통분한 거다. 통분을 잘한다는 게 이런 거다. 자 그럼 결국 fx가
얘가 돼야죠. 자, 뭐 그럼 F A B C라고 했는데 그 A B C는 여기 들어있는 이 숫자예요. 집어넣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 문제 중에 분수식이 여러 개가 결합돼 있을 때는 한 번에 다 통분하려고 하지 말고 두 개씩 짝지어서 통분하는데 짝짓는 기준은 차이가 일정하면서 부호가 반대인 쪽을 선택을 해주면 지워지면서 차수가 올라가지 않고 계속 정리가 될 수 있다. 아까 3차로 4개 계산하려면 죽는다고 했지. 네. 하다 틀려 분명히. 그럴 때는 두 개씩 짝지어서 하면 분자가 2차보다 높아지는 경우 안 생기면 잘 통분하고 있다. 분자가 3차 이상 자꾸 생긴다. 통분 너무 막 하고 있는 거야. 따로따로 쪼개서 하라. 오케이? 요게 이제 덧셈 뺄셈 문제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셈 나눗셈에 대한 얘기는 약분자라는 건데 이거는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만 보여주고 니네가 여기 유형 1, 2는 하든지 말든지 입니다. 뭐 그냥 얘만 하나 보여줄게. 얘는 어떤 식 곱하기 x제곱 빼기 9 이건 그냥 너희들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나누기 x제곱 빼기 x 빼기 6에 x 빼기 2 하면 x 더하기 2다. 그럼 유리식 A는 뭐가 돼야 맞느냐. 자 그러면 이렇게 유리식들끼리 곱하기 나누기로 붙어 있다면 약분을 잘 하는 게 무조건 계산에 유리한 거야. 그럼 A라는 다항식 유리식 곱하기 얘가 x 빼기 3에 x 더하기 3 얘가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이때 이 나눗셈을 곱하기로 고치면 뒤에 걸 어떻게 고쳐야 되지? 역수로 써야 되지. 그죠? 그럼 이게 역수로 쓰니까 분모에 x 마이너스 2가 올라오게 되고 요게 위로 올라갔으니까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약분을 최대한 많이 하시면 좋다. 인수를 잘 찾아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A라는 유리식에다가 분모는 x 더하기 3이고 분자가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2 얘가 x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나눗셈처럼 A라는 다항식은 x 플러스 2 여기에다가 요거의 역수를 곱한 거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서도 요 인수끼리 약분이 되니까 결국 이 유리식은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3이라고 찾았을 수 있다. 요게 이제 약분을 잘한다의 의미입니다. 별로 어려울 건 없죠. 오케이. 자, 그래서 유형 1, 2는 별로 고민할 게 없고 자, 그러면 내가 그 유형 4번, 유형 3번 요거는 별표를 치셔야 돼. 여기는 시험 문제 나는 곳. 자, 그럼 계산을 하나 해줘 볼게. 근데 이것도 그냥 아는 거야, 너네들이. 통분 약분만 잘 해가면서 최대한 하세요. 안 되면 그냥 하면 되고. 뭐 1547번으로 보여줄까? 간단한 걸로. 1547번 보면 x분의 a x 마이너스 1분의 b x 마이너스 2분의 c 좌우를 내가 바꿔 쓰고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ABC 찾아봐 그랬는데 항등식이야.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이런 말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아까처럼 뭐 이렇게 뭐 일부분 통분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막 통분해도 분자가 2차 형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통분하시면 돼. 통분은 이거 세 개를 통째로 곱했다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그럼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얘한테는 x-1과 x-2가 곱해진 거고 얘한테는 x하고 x-2가 곱해진 거고 얘한테는 x하고 x-1이 곱해진 걸로 통분하면 돼요. 분자가 2차까지는 용서해 주라고 3차에서 넘어가면 잘못했다고 뭔가 생각하시라고. 그렇게 되면 밑에는 전개하지 말고 쓰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볼게. 좀 빠르게. AX제곱, BX제곱, CX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B, 그 다음 마이너스 1C의 X 이렇게 되는 거고, 상수항은 여기는 안 생기고 여기도 안 생겨요. 상수항은 여기 2A만 생깁니다. 요 식이 얘가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개수 비교 통해서 왜 항등식 하던 거는 맨날 하던 일입니까?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가 돼야 돼요? 0?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C 얘는 3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2A는 2가 되고, 그러니까 A 값이 하나 정해졌으면 이제 끝난 게, A가 정해지면 1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인 거고, 마이너스 3 빼기 2B 빼기 C는 3 이렇게 되니까 이 두 식을 더해버리면 문자 하나가 죽겠지. 또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2,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B, 더해버리면 죽음, 더해버리면 3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5가 되겠지요. B가 마이너스 5가 되면 C는 4가 되겠고, 그래서 차례대로 그냥 구해지는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없어. 그냥 통분해서 계산하시라고. 요 정도는 문제네요. 이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유리식 계산 중에 내가 두 개를 해줄 건데 1549하고 그 다음에 1550, 1551, 1552 중에 하나. 요건 이론 설명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해줄 거고, 53부터의 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람 풀어보시고, 혹시 잘 안 돼서 궁금하다는 사람 그냥 나중에 얘기해. 풀어달라면 풀어줄게. 1549 보여줄게. 자, 1549는 조금 신경 쓰셔야 돼. 이제 이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아까 내가 어떤 문제 풀어줬냐면 1541번 풀어줬지. 두 개씩 짝지어서 했던 거. 그 문제를 조금 더 바꾸는 거야. 그 문제보다 조금 더 한 줄 더 쓰게 바꾸는 것 뿐이야. 내가 한 줄만 써보면 아까 거랑 똑같은데요? 그럴 거야. 근데 니네가 1549번 보면 아까 거랑 똑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아까 거보다 훨씬 더 복잡할 것 같은데? 즉 막 통분하면 분자도 4차씩 생기겠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야. 보세요. 1549. 아까랑 똑같다는 걸 보여주고 할게. 그리고 그게 이해되면 끝까지 안 풀어도 돼. 자, 요거를 통분하면 딱 나온다. 4차가 아니라 1차로 딱 끝내요.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문제인데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은 내가 말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하나 생각해도, 분수식의 기본 계산 방향은 아까도 그냥 말로는 했는데, 잘 모를 때는 그냥 이 원칙대로 생각해. 분수식의 계산의 가장 기본 원칙은 분자의 차수가 가장 낮은 상태가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그 방향의 핵심이다. 분자의 차수가 가장 낮아지게, 또는 어떻게 되냐면 분모보다 무조건 낮아지게. 분모보다 무조건 낮아지게. 그러니까 분모는 1차인데 분자가 2차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거를 분모보다 분자 차수가 낮아지는 쪽으로 변형을 해달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야.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1을 그 분자 차수를 낮추는 방법은 나눗셈이에요. 그냥 진짜. 요런 거라면 쉬워. 얘를 이렇게 쓰면 변형하는 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니? 이게 변형이야. 분자의 차수가 낮아지게 변형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선생님 이렇게 돼 있어. 분모는 1차인데 분자가 2차야. 이런 계산은 그냥 그대로 두고 가면 안 돼. 분자 차수를 낮추는 쪽으로 변형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 나눗셈 하라는 뜻이야. 이렇게. 왜냐하면 나눗셈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항상 나누는 숫자보다 작게 나올 거 아니야. 그거 이용하는 거야. 근데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x-2로 나누면 몫이 x-2가 생기고 나머지는 얼마가 생겨? -3이 생기죠. 요렇게 변형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다항식이니까 따로 계산하면 되고 분수식만 차수가 낮은 상태로 할 수 있다. 자, 어쨌든 분모 차수보다 분자 차수가 낮아지게 변형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 같으면 요렇게 변형하게 되면 요게 변형이 되는 결과 거고, 얘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으면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왼쪽에 있는 이 네 개의 식이, 이 왼쪽에 있는 네 개의 식이 정리가 된 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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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인 건데, 요거하고 요건 빼기로 돼 있고 요건 더하기로 돼 있고 요건 빼기로 돼 있으니까 1 빼기 이거는 죽고요. 그럼 x 플러스 1에 빼기 x 더하기 2분의 1만 나올 거고, 1, 이것도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니까 1은 지워지니까 빼기 x 빼기 2분의 1하고 더하기로 바뀌고 x 마이너스 1분의 1. 이거 계산하는 문제가 되니까 아까 1045번 했던 거랑 1045번 문제 풀었던 거랑 완전히 똑같은 문제 된 거 보이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짝지고 차이가 일정한 게 좋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차이가 1이고 마이너스고 여기도 차이가 1이고 마이너스니까 요게 두 개 통분 먼저 하시고 요거 두 개 통분한 다음에, 그러면 분자가 차수가 안 올라가고 상수로 될 거야. 그런 다음에 다시 두 개를 통분하면 1차식으로 통분이 될 거다. 그래서 아까 푼 문제와 완전 똑같은. 계산 문제 다 빼버릴까 그러면? 별로 관심이 없나 본데? 나만 해주니까 그렇죠? 오케이. 여기도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데 요건 해줄게. 요거는 저기 2학년 때까지 써먹어야 돼. 3학년 때까지 써먹으니까 할 수 없이 해줄게. 유형 5번 그 저기 곱셈 공식 관련한 건 니네 알아서 하라고 할게. 그냥 그건 알아서 해. 요거 하나는 설명을 할게요. 필기 필요한 거야. 요거는 분수로 된 계산을 할 때, 특히 여러 개가 들어있을 때는 요 내용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물어볼 거야. 아, 이런 계산하는 걸 배운 적 있잖아. 아무튼 내가 초성만 이렇게 적어주고 뭐 말하는 거니? 그러면 부분 분수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채영아 저거 모른다고 치고 그 초성 퀴즈 냈어. 뭐라고 대답하려노? 주영이냐? 주영이네. 주영이 뭐라고 해라 이거? 어이, 어떤 애는 바보, 병신 뭐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런 거 읽지 마. 부분 분수야. 부분 분수.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부분 분수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거냐? 어떤 식, 숫자도 좋아. 어떤 식 곱하기 어떤 식 분의 1 이런 식으로 그 두 개의 다항식의 곱 또는 숫자의 곱도 좋아.
분의 상수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를 쪼개서 쓰는 방법인데 공식처럼 기억하시라고. 이때 A보다 B가 더 큰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속으로. 자리가 바뀌어 있으면 큰 숫자 쪽을 뒤로 놓는 게 좋아. 자, 그런 다음에 뒤에서 앞에 거를 빼. 그런 다음에 가로 열고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요게 부분 분수 두 개로 쪼개서 쓰는 분수예요. 요거 항등식이라서 확인은 이걸 통분해 보면 돼. b-a분의 1에다가 이거 통분하면 ab분의 여기다가 b를 곱한 거 빼기 여기다가 a를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되어서 이거 약분되면 ab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등식인 거야. 항등식인데 요렇게 계산해서 쓴다고. 예를 들면 숫자로 예를 들면 12분의 1이 있다고 쳐봐. 12분의 1이 있으면 이거 3 곱하기 4분의 1 이거야. 그러면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1 1분의 1이니까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쓰면 결국 3분의 1 빼기 4분의 1로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3분의 1 빼기 4분의 1 계산하면 12분의 1 되는 거 맞죠? 또는 문자로 돼 있어도 돼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이걸 계속 통분하기 시작하면 너무 힘드니까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개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그럼 얼마 생기니? 이거 빼기 이거 1 분의 1 안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쪼개는 방법을 부분분수라고 하고 분수가 하나만 있을 때면 뭐하러 이렇게 계산하겠어. 그냥 놔둬도 별 크게 무리가 없는 식인데 이런 식들이 한 10개가 붙어 있어. 계산하래. 그러면 그걸 통분해서 계산할 수는 없고 이렇게 쪼개서 계산하면 지가 알아서 규칙성으로 잘 지워지는 놈도 생기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실제로 예를 하나 더 들어줄게요. 이거 계산하래. 내가 이제 원래 이거 문자식으로 나오는 건데 숫자로 바꿔서 냈어. 계산하래. 통분할래 이거? 얼마로 통분하면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문제가 아닌 거야. 이렇게 여러 개가 연결돼 있을 때는 얘야 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쓰면 눈치를 채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는데?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얼마? 1. 요것도 1. 요것도 1. 똑같은 규칙들인 거야. 그러면 1분의 1은 다 묶어내도 상관없으니까 없어서 치면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앞에 거 분의 너무 쓰기 힘들어 그러면 100개가 있으면 100개 다 쓴 건 아니니까 이렇게 쓰게 될 텐데 이때의 규칙성이 있다고. 지워지는 놈이 보이니 혹시? 얘 처음 지워지는 것만 봐. 처음 지워지는 거. 얘랑 얘 지워지지. 그럼 바로 연결해서 지워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여기 숫자 보이는 건 그렇게 지울 수 있는데 이 몇 개가 중간에 다 못 쓴 부분이 있다면 규칙으로 지우라고. 그럼 얘랑 지워진다는 건 알아. 그때 이 다음부터는 규칙으로 지운다. 어떻게 지우는 게 규칙으로 지우는 거냐면 요거의 뒤에 있는 항과 그 다음 거 앞에 있는 부분이 지워지는구나. 이렇게 읽으라고. 뒤에 거랑 그 다음 앞에 게 지워지는구나. 그럼 그때부터는 안 봐도 뒤에 거랑 그 다음 앞에 거 뒤에 거랑 앞에 거 뒤에 거랑 앞에 거 뒤에 거랑 앞에 거까지 이렇게 그냥 지울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지우게 되면 남는 놈이 결국 누구예요? 1분의 1하고 여기 7분의 1하고 남으니까 이거 전체의 결과는 7분의 1이 된다는 계산을 하라는 얘기라고. 이걸 통분해서 계산할 생각하지 말고. 문자식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자, fx가 뭐길래
F4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분수식 이걸 통분한다는 게 너무 무리인 거죠. 무리 됐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을 테니까 부분분수꼴이라고 연결을 꼭 하시란 말이야. 그러면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그럼 얼마야? 2분의 2까지 하면 지워지죠? 그럼 남는 게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남을 거고 여긴 뒤에 빼기 앞에 1분의 1이니까 쓸 건 없고 나머지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쓸 거고 여기도 1 차이 나니까 뒤에서 앞에 빼면 x 지워지고 5 빼기 4 1분의 1 그러면 그건 안 쓸게 그냥 그리고 요거 분의 1과 분의 1까지 이제 이렇게 쓰고 나면 지워지고 지워지니까 결국은 뭐만 남는 거야 x 더하기 1분의 1 빼기 x 더하기 5분의 1 바로바로 지워지는 놈은 맨 앞에 거랑 맨 끝에 거 하나만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하셔도 돼 점점 익숙해질 거야 그래서 요거 계산이니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5 통분한 상태니까 여기다가 요거 곱해서 x 플러스 5 빼기 여기다가 요거 곱한 거니까 x 플러스 1 결국 x 플러스 1 x 플러스 5분의 x 빼기 x는 죽고요 5 빼기 1이 4 그래서 이 식이 된 거고 그럼 결국 fx가 누가 되는 거야? 이거 되는 거죠 여기다가 4 대입해서 계산하면 5, 9, 45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지 그래서 부분분수꼴에 대한 얘기는 무조건 체크해 두시고 자 여기에 근데 요까지만 하면 되는데 교육 과정이 여기까지야 근데 혹시 일부 몰지각한 학교가 이런 걸 낼 수 있어서 하나 써줄 테니까 필긴 해라 이것만 알아두면 되는데 혹시 3개가 곱해진 걸로 부분분수 쓰는 문제가 혹시 출제가 된다면 맨 뒤에 거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거를 빼 그런 다음에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요렇게 부분분수로 쪼개는 공식 하나만 더 기억해 주세요. 이건 내가 10년 전에 한번 받고 그 다음부터는 없었는데 혹시나 이 분모가 3개가 곱해진 것분의 1 이거를 쪼갤 때는 제일 큰 것 빼기 제일 작은 것분의 1 가로 열고 앞에 거 2개 분의 1 빼기 뒤에 거 2개 분의 1 이렇게 쪼갠다까지만 알아도 그럼 선생님 요것도 그러면 b 빼기 a분의 1하고 a분의 1 b분의 1 쪼개야 되나요? 안 쪼개 그냥 이 곱해진 자체 2개씩 지워지게 나올 거기 때문에 어차피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맨 뒤에 거 빼기 맨 앞에 거 분의 1하고 앞에 2개 분의 1 뒤에 2개 분의 1만 잘 쪼개도 돼 근데 핵심은 2개짜리 이걸 알아두시라고 그 계산이 이제 지금 내가 해준 게 1551번 문제를 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막 바로바로 연결해서 지워지는 건 그렇게 지우면 되고요 하나씩 건너가면서 지워지는 게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놈이 여기서 지워진 놈이 없고 여기서부터 지워진 놈이 이렇게 생길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앞에 하나 둘 세 개가 필요하죠 그러면 그런 놈은 이 뒤에 하나만 쓰면 규칙이 안 보일 거고 뒤에도 2개를 써주라고 그냥 내가 하나 보여줄게 나온 김에 그거까지만 먼저 얘기하고 정리할게 특이한 예로 이런 거 나왔다고 하실까요? 이거 계산해서 얼마냐고 이제 물은 거야. 그럼 부분분수 형태 맞거든. 그러면 요거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면 얼마 나와? 2분의 1. 여기서도 2분의 1. 2분의 1 나오니까 2분의 1은 다 공통으로 나왔다고 생각하고 요거 쪼갰으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 2분의 1 빼기 4분의 1. 그러니까 바로 뒤에도 지워진 놈이 없죠. 이렇게. 그치? 어디서 처음으로 나오냐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여기서 나오게 된다고. 3분의 1이. 이러면 앞에를 3개 써줘야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이 뒤에 거 쓸 때도 아까는 바로바로 지워주면 맨 마지막 거 하나만 써도 이렇게 지워져서 남는 놈이 보이잖아, 그지? 근데 앞에 건너가서 바로 안 보이고 다음에 보이면 뒤에 거도 두 개를 써줘야 최소한 두 개를 써줘야 보입니다. 얘가 10분의 1 빼기 12분의 1. 그럼 앞에는 뭐가 나올까? 9분의 1 빼기 11분의 1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처음에 지워지는 놈이 3분의 1과 이쪽 3분의 1이 지워져요. 그러면 읽을 때 그 다음부터 지울 때 뒤에 거랑 하나 건너가서 앞에 거 이렇게 읽으라고. 그러면 뒤에 거랑 하나 건너가서 앞에 거예요. 뒤에 거랑 하나 건너가서 앞에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2분의 1에 앞에도 1분의 1하고 2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남게 되고 끝에 쪽도 이렇게 두 개가 남게 됩니다. 마이너스 11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없이 11 곱하기 12, 132로 통분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안 지워진다면 앞에도 하나 더 쓰고 뒤에도 하나 더 써야 지워지는 규칙이 보일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이런 놈은 한두 개 계산하는 게 아니라 10개, 20개, 100개씩 계산하는 놈들이라 어차피 중간에 다 쓸 수 없는 구조야. 그러면 점점점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게 눈에 보이려면 한 번에 바로 다음 게 지워지는 놈이 안 보이면 앞에 3개, 최소 뒤에 2개. 바로 지워지는 놈이 보이면 앞에는 2개만 써도 상관없고요. 맨 뒤에 하나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2개 남으면 뒤에 2개 남는다. 앞에 하나 남으면 맨 뒤에 거 하나 남는다. 그러니까 뭐 짝이 있으니까 그걸 봐주시고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유리식 계산은 여기까지 하고 니네가 문제 풀 때는 유형 5번까지만 풀이를 해보시라고. 6, 7, 8 생략하셔도 돼. 만약에 이게 모의고사 나중에 학평 기출할 때 모의고사에 들어있으면 그때는 풀게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교육과정에 빠졌기 때문에 아마 EBS 나온 그거니까 안 들어있을 것 같아. 예전에는 교육과정에 삭제되면서도 한두 학교가 작년 거 시험지처럼 이렇게 이거 유리식 비례 같은 거 냈는데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없으니까 부분분수 또는 아까처럼 통분 계산하는 거 항등식은 나올 수 있고 곱셈 공식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그 정도까지 먼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